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화그룹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이화그룹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. 이 사채권자들이 감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화그룹의 사채권자들이 감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은 과연 있느냐.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네.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급반전을 했죠. 급반전에 대한 이유가 과연 있느냐? 이화그룹과 연계돼 가지고 뭐 다른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? 자,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새롭게 여러분들께 대박을 낼 수 있는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제가 새롭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부분에 요와 같은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. 요 종목은 여러분 꼭 그 참여하셔서 꼭 대박 내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와그룹 말씀을 드리는데요. 네,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가운데 변함없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주고 계신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.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여하튼 뭐 변수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, 지금. 그죠? 우리가 끝까지 좀 투쟁을 해야죠. 이 건에 관련해서는 신속한 정보와 판단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별도로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 해소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EID 입장, 이화전기 입장, 이트롯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. 네. 문자를 꼭 주세요. 네. 자,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요. 물론 이제 코아스 급반전도 일단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이따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자에 대한 사채권자의 이의제기 날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. 그래서 이투론과 EID 같은 경우는 11월 17일까지이고요. 이 날짜가 지나면 이제 감자 기준일이 도래하고 변경 등기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자꾸 그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주들이 좀 불리해져 가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일단 이의 제기를 이트론이나 EID 같은 경우는 좀 했으면 좋겠다. 네,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과연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어떤 명분이 있겠느냐. 네,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 이를테면 이제 채권자들이 감자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은요. 이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감자 이후에 회사 재산이 감소해서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. 네, 이 경우입니다. 근데 감자가 지금 현재 뭐 10대 1 감자도 아니고 뭐 2대 1 감자도 아니고 뭐 100대 1 감자 뭐 200대 1 감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자를 해서 주주를 죽이면 회사 재산이 뭐 감소할 일은 사실은 그 없죠. 회사 재산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다 대고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우호 지분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들은 사실 좀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자산 가치에 희석이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자를 더 비율을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그렇다면은 일단 뭐 채권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거든요.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죠?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채권자들이 감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. 그죠?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은 채권자의 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사실 그 이화그룹의 경영진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애들 아니에요.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. 그죠? 그런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우리 법적 권익을 잘 생각해 줘야 되겠다. 이렇게만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고도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법령이나 정관 절차적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화그룹의 상황을 여태까지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채권자들 중에서도 감자의 이의 제기를 할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.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그죠?
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제기를 할 가능성은 그 세 가지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. 그리고 이 건에 관련돼서 여하튼 얘기 나오면 여러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반전이 나왔어요. 급반전이 나왔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코아스의 급반전은 어떤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. 이렇게 우리가 100%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산불 피해목이 무이자로 사용이 되면서 에이펙 회의에서 좀 빛났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건으로 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매출을 일으킨다든가 뭐 MOU를 체결했다든가 뭐 이런 건의 재료는 없습니다. 그죠? 그냥 상징적인 거였죠.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코아스 자체의 재료 또는 이화 그룹과 관련한 호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일단 뭐 드러난 것은 없어요. 하지만 나중에 후발적으로 재료가 등장할 수는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코아스 주가는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 그거 좀 드리고 싶습니다, 여러분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재판권에 대해서 진행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최근에 10월 15일에 피고에게 보낸 요약표 송달 이 건의 재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1단계적으로 그 답변서를 31일 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월 14일까지 이제 답변서 제출하는 건이 이제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이미 올렸습니다. 그죠? 네,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. 일단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.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된다. 네, 이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요겁니다. 그죠?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12월 28일 그리고 주총 11월 27일 그리고 지금 뭐 감자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나중에 감자 증자한다면 소송 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고요. 이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해산 청구 소송이 이미 들어갔고요. 좀 전에 그 재판 과정 봤고요. 그리고 채권자 이의 제출은 11월 17일. 그러니까 이화전기보다 한 달 일찍이죠. 감자 기준일 있고요. 그리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고 그리고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감자 증자 소송 걸 수 있는 거 이 부분입니다. 그죠? 네.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죠.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.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.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요. 혹시 그게 발생한다면. EID 같은 경우도 채권자 이의 제출 10월 17일, 감자 기준일 11월 17일. 주주연대에서 해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. 네, 요거 체킹하고 감자 증자 소송. 이런 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지만은 변경 등기가 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소송권 살아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체킹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. 이 코아스가 일단 급반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 후속 재료가 혹시 나오는지 이 부분도 체킹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문자 주신 분에게는 상세하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EID라고 문자 주시고 이화전기나 이트론이라고 문자를 꼭 주시고요. 무료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십시오. EID 입장, 이화전기 입장,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레그램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거기서 또 기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꼭 문자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새롭게 그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. 요거 여러분 요번에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말씀 드릴게요. 네,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가격대는 적절합니다. 10,000원에서 한 20,000원 정도.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, 여러분.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.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자,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
뭐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.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.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. 네, 얘네들 차례예요. 네, 얘네들 차례입니다.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상승 초기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,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?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. 1, 2개월이 아니에요.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.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. 그죠? 네,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. 이겁니다, 여러분.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. 자,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. 자꾸 줄어듭니다.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. 이게 특징적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.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, 여러분.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. 네.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.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.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%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,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.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, 여러분?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예. 요겁니다, 여러분.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.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